네, 잘 나와요. 잘 나오네. 이게 국회를 대표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정무위 소속 의원으로서 최근 당정협의에서 국가를 위한 희생에 합당한 예우로 보답하는 것이 보훈정책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논의에 진정한 힘을 싣기 위해 오늘 어르신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현충일 이재명 대통령님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하셨습니다. 국가를 위한 헌신이 합당한 예우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공동체를 지탱하는 기본이자 상식일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1928년생 어르신들께서 최고령으로 자리하고 계시고 또 저희 6.25 참전 평택 지회장님께서도 2년생이십니다. 제1학도 우용군 동지에는 이제 회원이 단 한 분밖에 남지 않으셨고 6.25 참전 유공자에는 평균 연령이 93세이고요. 또 월남전 참전자 역시 78세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세월의 무게 앞에 단체의 명맥마저 이태로운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절박함이 제가 지난 정무위 국정감사와 인사청문회에서 목소리를 높였던 이유입니다. 지난 2024년 국정감사에서는 동료 전우를 빛의 굴레로 내모는 보훈대우, 연대보증제도의 문제와 최저임금도 보장받지 못하는 보훈단체 직원들의 처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보훈보상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이 깎이는 불합리를 바로잡기 위해서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는 사는 곳에 따라 천차만별인 참전 명예수당 문제를 바로잡고 턱없이 부족한 단체 운영비와 인건비를 현실화하겠다는 우리 권오을 장관님의 확고한 의지 또한 확인한 바 있습니다. 나아가 유공자분들을 위한 안정적인 급식 지원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고요. 그 약속을 법안으로 실현시키기 위해서 현재 법안을 발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는 어르신들의 일상을 챙기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 왔습니다. 공약으로 말씀드렸던 경로당 주 5일 점심 제공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작년 12월에는 양곡비와 냉난방비의 잔액을 부식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어르신들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더 보탬이 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서 결실을 보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노력은 단 하나, 영웅들의 명예로운 삶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명예가 다음 세대로 이어지도록 저와 동료 의원들은 보훈단체 회원 자격을 유가족까지 확대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평생을 바쳐 지켜온 후대에도 계속될 수 있도록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뜻깊은 공청회를 마련해 주신 우리 김현정 의원님 그리고 우리 강윤행 간사님과 강민국 간사님 이렇게 오셨습니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세 분한테 박수를 한번 주십시오. 우리 권오을 보훈부 장관님도 와 계신데 우리 박수 한번 주십시오. 잠깐. 사실 이렇게 우리 정부의 김현정 의원부터 우리 두 분 간사님 또 보훈부 장관도 와 계시면 이제 다 끝난 겁니다. 정말 꼭 필요한 공청회를 준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 보훈부에서 일하는 중에 이제
우리 유공자 그러면 세 파트가 있습니다. 호국, 여러분 호국 유공자죠. 나라를 지켜주시고, 그다음에 독립 유공자가 있고, 또 최근에 민주 유공자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호국 유공자 여러분에 대해서는 여당 야당이 없습니다. 여야가 없습니다. 한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지체되면 저희들이 죄송하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바에 만큼 예우를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평소에 뵀던 우리 손희원 6.25 참전 유공자 회장님 건강하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월남 참전 이화종 회장님 건강하십시오. 근데 사실은 세월이 흘러서 여러분들이 참 지금 윤한홍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법 안에 들어가는 게 이제 회원 확대하는 거라든가 또 수당 문제, 배우자 승계하는 문제 등등해서 법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의사봉 있죠? 의사봉. 쉽게 말하면 망치인데요. 강민국 간사님이 이제 이소희 위원장이에요. 이분이 의사봉을 줄여야 되는 거고 최종적으로 윤한홍 위원장님이 대장이에요. 위원장님께서 당신께서 쏙 빼놓고 말씀하시는데 이분이 안 해주면 안 돼요. 윤한홍 위원장이 답변을 해주세요. 그동안에 우리 강민국 간사님이나 저나 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여야가 공히 이 문제 관련해서 충분히 또 논의를 많이 해왔고 많이 접근이 됐습니다. 더불어서 이번에 또 우리 법무부 장관이신 권오을 장관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쪼록 제가 볼 때는 순탄하게 잘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강한 대한민국 강민국 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저 경남 진주 국회의원 강한 대한민국 강민국입니다. 물론 우리 보훈부가 또 보훈단체 보훈부에 관련된 것이 또 제가 이 소위 법안위원장이지만은 실제로 같이 협의해주고 또 같이 응원해줄 분이 바로 우리 강준현 민주당 간사님이시다. 간사님이신데 또 본인 이야기 쏙 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저 민주당 강준현 간사님께도 박수 한번 주십시오. 우리 권선홍 우리 위원장님이 또 우리 정무위원회 운영을 책임지고 계시고 또 우리 김현정 우리 의원님께서 평택이신데 정말 초선이와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십니다. 좋은 경험하지 않는 또 의원님이신데 이렇게 같이 공동 개최하게 돼서 정말 뜻깊다 생각하고요. 우리 권오을 우리 법무부 장관님 또 우리 기한들은 또 함께 고맙습니다. 우리 윤한홍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장관은 의원님 시킨 대로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희원 6.25 참전 유공자 회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유공자님 저희 아버지 세대십니다. 저희 아버님이 32년생이니까 거의 아버님 세대시고요. 다음에 이화종 월남전 참전 유공자님 우리 형님 세대입니다. 제가 그때는 국민학교였습니다. 국민학교 다닐 때 월남에 계신 국군 아저씨 편지 참 많이 썼습니다. 혹여나 제 편지 받으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기 오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보면 한 분 계시는 제일학도위원분 동시에 회장님 대신해서 김철호 사무총장님 오셨고요. 여러 유족들 자리 같이 하셨는데 반갑습니다. 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참 아이를 안 낳아서 걱정이다. 여기를 안 놓으면 그 집은 문을 닫습니다. 여기 계신 어르신들, 유공자분들도 손주, 증손주 우리 아들 세대는 그래도 5남매, 7남매, 8남매이 됐는데 아마 손주 세대는 남매
중성주 세대는 하나 또는 없게 되면 나라가 큰일 났구나. 나라보다 내 집부터 이제 문을 닫는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똑같은 이야기로 우리 여러 가지 보훈단체 여러 유공자 어르신들 연세가 드셔서 이걸 어쩌나 문을 닫아야 되는데 이런 시점에 우리 평택의 김인정 의원님, 진주의 강민구 의원님, 세종의 강중년 의원님, 마산의 윤학론 위원장님 이 법을 제안해 주시고 또 심의를 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반반을 우리는 지키려고 합니다. 빨리 하고 빨리. 서울 지부장이 바뀌었어요. 아니 총을 회장, 응? 회장, 부회장. 대한민국 유회장. 유재시가 서울특별시 제장, 저분이 회장, 대한민국 회장. 정구. 전국. 네, 제가 보훈단체를 외치면 회원 자격을 외치면 확대를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회원 자격! 확대! 다시 한번 회원 자격! 확대! 네, 감사합니다. 저분이 그 누구예요? 별 다 세 개인데 세 개. 응? 별 세 개. 유재훈 초대 회장도 별 세 개. 아닌데 제일인데 누가? 이제 서울 네, 그럼 시장은 장례를 조금 대한민국 정리하고요. 유회장 초대 회장이 유대인이라고 감사합니다. 별 세 개. 최민식이 별 세 개. 박희모라고 또 별 세 개. 그럼 지금부터 공청회를 노무식이라고 본격적으로 두 개. 시작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첫 순서로 제가 하는데 국가보훈 다 강호철 보훈단체 혈액 담당사님이 보훈단체 회원 자격 현황에 대해 설명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훈단체 현황 및 회원 자격 확대 법안 발의 현황에 대해 설명드릴 국가보훈부 단체협력 담당관 강훈철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오늘 참석하시지는 못하셨지만 6.25 전쟁 당시 일본에 거주하여 병력의 연구가 없었지만 자진 입국하여 조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참전하신 제1학도 영군 동지의 박은옥 회장님과 제1학도 영군인의 유족 여러분, 그리고 6.25 전쟁에 참전하신 6.25 참전 유공자의 손희원 회장님과 회원 및 유족 여러분, 또한 월남전에 참전하신 월남전 참전자의 이화종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번 공청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보훈 관계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법보훈단체는 강복회, 상임운경회, 그리고 6.25 참전 유공자회 등 17개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보훈단체 대부분은 고령화로 인한 회원수 급감과 이로 인한 단체 운영 능력 부족 및 활동성 저하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신규 회원 유입이 없는 단체는 존립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먼저 세계 보훈단체 회원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1학도 영군동지회 사무총장직을 맡고 있는 김철호입니다. 오늘 저희 단체 회장님께서 참석을 하셔야 되는데 영내장 수술하고 백내장 수술을 어저께 받은 관계로 중앙보훈병원에서 받으셔가지고 오늘 댁에서 요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 제가 나왔습니다. 이 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단체 법안을 대표 발의해 주신 민주당의 강준현 의원님 외 10여 분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리고요.
또 이제 정부위원 여러분들하고 문화노 위원장님 잘 들리십니까? 그래서 이거 정무위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해 주신 장관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단체를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가지고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950년 9월에 우리 단체 회원님들은 부모님들이 일본에 징용으로 끌려가셔가지고 거기서 태어나신 분들도 있고 또 한국에서 교육을 유학을 하기 위해서 일본으로 가신 분들도 있고 주로 이제 징용 상태에서 거기서 태어나신 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많으신 분들이 이제 피해를 접고 또 이제 생계를 접으시고 1950년도에 극동군 사령관인 메가더 원수에게 탄원서를 제출하여 한 1000여 명 정도 제출했습니다. 해가지고 642분이 1진부터 5진까지 해가지고 1950년 9월에 9월 15일 메가더 장군하고 인천 상륙작전을 하게 된 단체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전국 각지의 주요 전적지에 안 가본 단체가 전쟁터가 없지만은 특히 이제 중부전선하고 또 장진호 전투에서 많이 희생돼가지고 중부전선에서는 53명이 희생됐고 또 장진호 전투에서는 82분이 이제 전사 처리가 돼가지고 장진호 전투에서 전사하신 분들은 아직까지 유해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전 이후 1차 기관자가 265분이 이제 일본으로 귀환을 해가지고 또 2차 6.25 참전 유공자의 연구실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6.25 참전 유공자의 단체 존속 문제와 회원 자격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25 참전 유공자회는 항구적으로 존속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6.25 전쟁은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영토를 지켜내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구국의 전쟁입니다. 만약 그날의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오늘의 자유대한민국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6.25 참전 유공자회의 존재는 곧 자유와 평화를 지켜낸 역사의 산 증거이며 이를 이어가는 것은 국가의 정체성을 지키는 중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6.25 참전 유공자회는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체성과 국가 보훈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6.25 전쟁에 관련된 국내외의 모든 행사의 모체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존속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 회원님들이 열망이 이렇게 뜨겁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6.25 참전자의 회원들은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균 연령이 93세를 넘어서 해마다 회원 수가 급격히 감소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4, 5년 후에는 회원의 자연 감소로 인해서 단체의 존속 자체가 어려워지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참전 유공자법 저는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의 조직공보국장입니다. 제가 이 발의해주신 의원님들한테 인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가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좌관님께서 꼭 대신 전해주시고
권오을 보훈부 장관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월남전 참전자회가 설립 준거법이 6.25하고 같습니다. 참전 유공자법이기 때문에 저희 회장님도 6.25 참전 유공자분들 보면 선배님, 6.25 선배님 이렇게 부르기도 하시고 저는 그게 참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같이 전쟁에 참전했던 참전 유공자 단체로서 우리가 6.25 단체에 대해서도 끈끈한 정이 있습니다. 그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래서 6.25하고 같은 배를 탔다, 법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월남전은 약간 다른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월남전 특성이 있는 부분을 좀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월남전에 대해서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월남전 기간이 64년 7월부터 73년 3월까지 8년 8개월간 진행된 전쟁입니다. 요 기간은 이제 선발 때로부터 마지막 철수할 때까지 그 기간을 계산하면 됩니다. 그리고 참전 총 인원이 32만 5,517명입니다. 그 중에서 전사자가 5,099명, 그 다음에 전상자가 11,232명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고엽제 피해가 있는데요. 여기가 지금 한 16만여 명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 자격 확대 필요성은 뭐 앞에 월남전 선배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존자가 월남전 참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평균 연령이 80세 됐습니다. 그리고 매년 5, 6천 명 정도가 돌아가시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살아계신 분이 한 16만 4천 정도로 딱 50% 정도 나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구조로는 이제 단체 존속이 어려운 상황이 곧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확대 필요성이 뭐냐면 또 하나는 역사와 명예 개성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월남전 참전이 국가 안보와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한 역사적 사실인데 이게 이 참전자 세대가 사라지면 이 교훈과 명예를 이어갈 주체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가족이 이제 회원 참여가 되면 이 기억과 명예를 개성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원 자격이 유가족까지 확대가 되면 조직 기반이 안정이 되고 장기적으로는 참전 역사의 보존과 교육활동, 국가 유공자 예우 확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은 단순하게 단체가 생존하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국가를 위한 희생이 대물림된 유족들의 고통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합당한 예우를 제공하는 첫걸음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가 보훈의 미래를 위한 선택입니다. 유족들이 단체 활동에 참여하게 되면 참전 용사들이 지켜온 호국 정신과 보훈의 가치를 미래 세대에 직접적으로 전승하는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참전 용사들의 명예를 존중하고 그 정신을 그래서 이런 문화를 필요로 하는 부분은 이번 정부가 그렇게 말씀하셨죠.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 이런 말씀하셨는데 월남전 참전자는 다른 분들에 비해서 좀 더 희생이 좀 다른 부분이 있지 않나 이 말씀을 꼭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단체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보훈에도 균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훈의 두 바퀴로 보면 그 보훈 정신이 있을 테고 그걸 물리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나 물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훈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 제도적 틀과 물리적 지원이 꼭 필요합니다. 아무리 보훈 정신을 지키고 싶어도 그게 담을 곳이 없으면, 틀이 없으면 그 정신이 개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틀이 부실하면 그 모양이 부실하게 당깁니다. 그래서 반드시 보훈단체가 필요하고 물리적 제도적 틀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역사 교육이 지금 없습니다.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요. 월남전 참전에 대한 경제 발전과 현대화에 대한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월남전 참전이 현대사에 아주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미국 전쟁에 참여한 사건 정도로 인식이 되거나 아니면 월남전에 대해서 아예 모르는 젊은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관심과 인식이 필요하다,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 국가 존립의 뿌리가 호국보훈입니다. 나라를 세우고 그 다음에 나라를 지킨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 뿌리를 잊어버리면 그거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나무를 보십시오. 아무리 나무 잎이 무성하고 꽃이 피었더라도 뿌리가 부실하면 오래 못 가고 말라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뿌리를 무시하지 말고 호국보훈 단체에 대한 이런 인식, 관심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보훈의 필요성은 과거 지향이 아닙니다. 미래 지향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국가에 헌신한 유공자 대우를 국가가 잘해준다. 그러면 이런 풍토가 되면 국가 위기 상황이 되면 국민들이 국가에 헌신하고자 합니다. 그런 자발성이 그 자체가 엄청난 국가적 역량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본다면 보훈이라는 것은 절대 미래지향적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왜곡의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월남전에 대해서는 그게 머나먼 타오에서 벌어진 전쟁이다 보니까 사실과 다른 내용, 그런 내용들이 왜곡돼서 이렇게 우리를 폄하하고 왜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참전 유공자 입장에서는 국가가 모른 척하고 외면하면 실망감을 느낍니다. 실망감이 더 커지면 분노가 되죠. 분노가 더 커지면 배신감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드리는 말씀은 사실 큰 게 아닙니다. 국가의 부름에 응했고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장 조미란입니다. 오늘 보훈단체 회원 자격 확대 공청회와 같이 의미 있는 자리에서 저도 참전명예수당 현황에 대해서 유공자분들께 보고드릴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네, 참전명예수당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급 대상은 65세 이상 6.25 전쟁 또는 월남전쟁 참전 유공자 분들께 저희 보훈부에서 매월 드리는 수당으로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참전명예수당의 그 근거가 있습니다. 추진 경위로서는 2000년에 그 65세 이상 참전 유공자 중 먼저 생계곤란자에 한해서 이제 생계보조비로 이제 지급을 출발을 했는데요. 2년 후인 2002년 10월부터 70세 이상 참전 유공자 전체에게 이제 명예수당을 지급드리기 시작했고요. 그로부터 또 2년 후인 2004년 1월부터는 65세로 지급 그 가능 연령을 낮췄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속적으로 좀 참전 명예수당을 인상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해서 25년도 올해 기준에는 이제 월 45만 원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안이 이제 예산이 확정이 됐는데 물론 이제 국회 심의가 좀 남아 있지만 정부안에는 내년에 같은 경우에는 올해 대비 3만 원 인상된 48만 원으로 정부안이 담겼습니다. 물론 이제 국회 이제 단계에서 조금 증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이 노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참전명예 수당을 뭐 이제 최저생계비나 뭐 중위소득 40, 뭐 60, 뭐 이런 정도로 아예 법률에 이제 근거를 마련하자라는 그 의원님들의 의원 발의안이 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안정적으로 조금 수당을 좀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협의해서 이런 법안들이 좀 잘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생계지원금 부분입니다. 참전유공자분들 중에서도 조금 생계가 좀 더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80세 이상, 그다음에 가구 소득이 약 기준종이 소득 50%, 약 11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여기 조금 이하이신 분들께는 저희가 이제 생계지원금을 월 10만 원씩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 지금 지난주에 그 참전유공자 본인분들께만 드리던 생계지원금을 이제 참전유공자 돌아가시고 홀로 남으신 배우자분들께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지난주에 본회의 통과했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도 3월쯤에 이제 시행이 될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현재 정부 안에는 그 생계지원금이 10만 원으로 좀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제 돌아가시고 홀로 남으신 이제 참전 배우자분들께도 저희가 이제 10만 원씩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좀 마련이 됐습니다. 이 부분도 좀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국회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예산 인상에 대해서 좀 노력을 더 할 거고요. 조금 이게 액수나 뭐 아니면은 소득 조건이나 이런 게 좀 제한이 걸려 있어서 좀 실망스러우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이게 시작이니만큼 첫 시작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고 뭐 내년 후년 이렇게 나아가면서 조금 더 인상이라든지 자격 조건 장면제 복지사업국장 응급입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시간이 워낙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간략하게 요점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좀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느낀 게 참전 명예수당이라는 개념부터 좀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정의한 참전 명예수당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지금 참전을 6.25나 월남전에 참전을 하셨는데 수많은 전투를 치르셨어요. 그리고 전상이나 공상을 입지 않았고 무공훈장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고엽제 실환으로도 비대상 판정을 받은 분들이 바로 참전 명예수당을 받는 분들입니다. 사실 참전을 하셨는데 다친 분들은 상해가 됐고 돌아가신 분은 유족이 등록을 했고 이렇게 전부 이제 다른 유형별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런데 참전자에 대해서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예우를 하겠다고 만들어진 금전적 급여가 참전 명예수당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개념을 참전자에 대한 예우 일원을 지원하는 예우금으로 해야 마땅하다고 정의를 내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금년 25년도 45만 원입니다. 월 45만 원인데 22년도 참전 명예수당으로 생계 보조비가 바뀌면서 22년간에 걸쳐서 40만 원 이상이 됐어요. 5만 원 이상에서. 이거 한마디로 1년에 한 17,000원 정도 올린 꼴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떤 기준에서 이 수당이 올랐을까? 너무 긴 시간이 흘러간 것 같습니다. 요점을 통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6.25 참전용사 미망인 대표로 우리 간곡히 부탁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대전시 유성구에 살고 있는 6.25 참전용사 고 이재봉 배우의 배우자 시계수입니다.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저 개인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 6.25 참전 유공자의 배우자들이 안고 있는 고통과 현실과 간절한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남편은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옛날 1950년 12월 6일에 입대되어서 우리나라 원군 각지에 안도로된 리가 없을 정도로 죽음을 무릅쓰고 이 세상, 이 사회,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일해 왔습니다. 우리도 그 남편의 명예를 훼손되지 않도록 가정에 교훈을 만들어서 자녀들에게 언제든지 철두철미하게 질서를 지키며 정말 아름다운 아빠의 가는 길이 정말 모범이 될 수 있는 자녀들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그 교훈하에서 저도 그렇게 살았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지도해 왔습니다. 세월을 많이 흘러가지고 6.25라는 말을 내가 이렇게 들을 때 서로 이 가슴이 떨립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 6.25를 얘기를 들었는지 그 현실을 봤는지 그게 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젊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에 섰지만 6.25의 그 쓰라린 고통과 모든 현실을 듣고 본 사람입니다. 저는 33년생으로서 지금 93이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우리 남편도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쳤으니까 나도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도우면서 명예를 회복해 주겠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 덕분에 아들과 딸이 정말 모범되게 이 사회에 정말 잘 지내고 있는 것을 하늘나라에서 보고 계신 이 목숨 걸고 싸운 우리 남편도 늘 웃으면서 지켜볼 중으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언제든지 희망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 슬픈 일이다, 그런 말을 갖지도 말고 하면 된다, 안 되는 일이 없다, 노력해서 안 되는 일이 없다, 그 서로감만 갖고 지나가면은 모든 것이 이루어가고 남을 도와가면서 살 수 있는 능력을 다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공자 대사비로 지원 제도 속에서 남겨진 배우자들의 생계를 노후 스스로 감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저는 정말 느끼면서 요즘은 경제가 어려워지고 모든 사업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 미망인들이 살아갈까, 그것이 참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었습니다. 저는 남매밖에 없지만 여러 남매를 가지고 있는 미망인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언제든지 의논을 하고 언제든지 서로 사탕을 나눠 먹으려고 애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지난 6월 대통령께서 현충일 춘영사회를 통해서 유공자와 그 가족들이 더 이상 삶의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국가가 실질적인 지원을 하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저와 같은 유족들에게 큰 희망과 기대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6.25 참전용사의 미망인들은 이제 살아갈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암만 지원을 잘해주고 행복하게 해준다 하더라도 어느 때까지 우리는 정말 기뻐만 하고 살 수 있는 그 기회, 인간은 한도가 있기 때문에 없습니다. 제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나라가 어려운 과정에 있지만 대통령께서 발표도 하셨으니까 최소한 안정된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마지막 소원입니다. 남편이 그토록 사랑을 해왔던 대한민국의 품 안에서
존엄을 지키며 정말 마지막까지 살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은 대한민국의 현재를 있게 하였고 역사적인 희생의 토대입니다. 6.25가 없었으면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나라가 될 수 없었습니다. 일본이 36년 동안 우리를 지배했지만 우리는 일본을 능가할 정도로 지혜와 총명과 모든 것이 다 경제를 따라갈 정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아까 일본에 갔다 오신 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일본에 설교를 갑니다. 36년 동안 했던 그 원한은 다 풀어버리고 서로 붙잡고 너희들이 잘하는 거 우리가 잘하는 거 교환을 해가지고 세계의 아름다운 번영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우리 인류 역사에 하는 일이 아니겠느냐. 그거를 가르치러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장관님들이나 국회의원님들이나 내빈 여러분들 귀하신 분이 여기를 참석하셨습니다. 근데 보니까 회의 중에 끝나지 않았는데 이분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다 가셨습니다. 우리는 원근각지에서 아침도 안 먹어가면서 여러 가지 일을 바쁘기 때문에 행에다가 이 신경이 무릎이 지금 고장이 나서 일주일 동안 병원비를 대개서 조금 쩔렁거리잖아요. 보충하고 올라왔잖아요. 이래도 내가 못 간다고 했지만 자꾸 그래도 얘기가 올라간 얘기니까 가야 됩니다. 억지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시종일관 출석을 했으면 끝까지 앉아서 우리의 호소와 우리의 눈물과 가셔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는다 할지라도 크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참으로 뜨거운 눈물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애를 쓰고 가정에 헌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까? 여러분 참말로 존경합니다. 저도 남은 시간까지는 여러분들 묻지 않게 이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여러분 공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해드립니다. 돌아왔습니다. 제 이름 또 사무총장 김철우입니다. 제가 이제 드리는 얘기는 여기 있는 우리 6.25 참전 유공자에도 마찬가지고 또 월참 예행님도 마찬가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국가보훈단체는 수익사업을 하는 단체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제 수익사업을 하는 단체는 이제 어떤 법률이냐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수익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그 예외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아가지고 현재 하고 있는데 28년생 분이 4분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제가 한번 호명해 드릴 테니까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 수 있을까요? 허동건 선생님 어디 계시죠? 허동건 선생님, 성영환 선생님 가셨어요? 제가 남아있고 계신가요? 아, 저 계셔요. 황치근 선생님, 송영실 선생님, 우리 그리고 우리 저기 그 평택에서 오셨는데 6.25 참전 유공대 우리 김종봉 그 지회장님 32년생이신데 아까 저기 계셨죠? 김종봉 선생님, 네, 우리 심판 박사공을 건강하시라고. 네, 제가 그 말씀하시는 거 좀 듣고 또 옆에서 우리 이화종 월남 참전자 회장님 말씀도 듣고 그래서 그 이제 제가 사실은
지난 국정기획위원회와 간담회 때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국가보훈부 장관 인사청문회하고 또 국정감사하고 정무 현안에 대해서 오늘 말씀 주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직접 질의도 했고 또 많은 법안도 제가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서 국가보훈부 그 장관님한테도 오늘 공청회도 같이 공동으로 좀 주관해 줬으면 좋겠다 당부 말씀드렸고,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 보훈과 관련된 법안을 심사하고 처리하는 정무위원회에 위원장님도 오시고 여야의 간사까지 다 오는 이런 공청회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또 우리가 법안을 내더라도 정부에서 반대하면 또 처리하기 쉽지 않거든요. 제가 여당이더라도. 근데 장관님까지 또 오셔서 또 긍정적으로 분명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나온 얘기들 법안들 관련된 것들은 꼭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기서 우리가 오늘 공청회 통해서 주로 했던 것이 이제 우리 6.25 참전 유공자회하고 그리고 이제 월남전 참전자하고 제2각도 의원군 동지의 그 회원 자격 확대 문제하고 또 참전 명예수당 인상하고 배우자의 승계 필요성 그리고 이제 보훈단체의 인건비라든지 운영비에 대한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다 정부의 차원에서 지금 질의도 했고 검토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국가보훈부랑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다시 한번 오늘 이 정말 도서관 대강당